마음이 맞는 멤버들 2명과 회장 선배 그리고 저 4명이서 소모임을 만들어서 매주 토론을 이어가게 되었죠. 선배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차분하게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폐렴으로 입원하면서 선배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발열과 오한과 기침이 심하게 나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면서 입원을 권했습니다. 수경아, 어쩌다 입원까지 했어? 별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겠네. 환자복을 입고 기운이 없는 저를 보더니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손을 꼭 잡아주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는 사소한 것에도 감동을 받는 법이라 선배의 병간호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남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둘이 찰떡궁합으로 붙어다니는 모습을 다른 선후배들이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캠퍼스 커플로 인정받았죠. 졸업 후에 선배는 목표로 정했던 대기업에 무난하게 취업이 되었어요. 기자를 꿈꾸던 저도 신문사 기자가 되었지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발빠른 취재를 통해 다른 신문사보다 먼저 기사를 터뜨려야 하는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냉혹한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 언론사여서 매일이 지옥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데스크라고 불리는 편집국장은 40을 넘긴 올드미스였는데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했어요. 그래도 저를 위로해주는 선배 기자가 있어서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악바리 근성이 있는 사건 취재 기자였죠. 힘내. 데스크가 지랄하는 것도 히스테리 부리는 거야. 그 여자 독신주의라는 거 거짓말이야. 남자들한테 꼬리 쳐봐도 성질머리에 더럽고 못돼 처먹은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는 세상에 없거든. 데스크에서 엄청 깨진 날이면 선배가 해주는 말이 피로회복제처럼 위로가 되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도 힘들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럼 수경아, 우리 결혼하자. 네가 힘들다고 찡찡거리는 모습 더는 못 보겠어. 남편은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실컷 하고 30쯤 결혼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데스크가 기사 마감 시간을 넘겼다고 인격적인 모욕을 하자 화가 나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대판 싸운 뒤에 홧김에 사표를 던져버렸고 계획보다는 빠르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너라. 주경이라고 했니? 네, 아버님.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직접 보니 중기가 여자 보는 눈은 나를 닮아서 아주 제대로야. 특히 눈빛이 맑아서 마음에 드는구나. 당신 생각은 어때? 맞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선하고 착하게 보여서 좋아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마음에 드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긴장했던 저는 살짝 마음이 놓였죠. 인자하고 온화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시아버지는 근엄하고 고집이 세면서 깐깐해 보이는 인상이라서 혹시라도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고민했고 동남아와 거래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 시아버지가 그저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저를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거든요. 장사꾼 자질이 충분했던 시아버지는 대기업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독립해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우선 시장할 텐데 밥부터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새 얘기하고 첫 대면이라 실력 발휘를 했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어야 한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호텔 뷔페에 온 것 같아요. 식탁 위에는 육지, 하늘, 바다에서 나오는 온갖 재료들로 만든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놓여져 있었어요. 더구나 모든 음식을 시어머니가 도우미도 부르지 않고 혼자 준비했다는 말을 듣고 감동을 먹고 울컥했습니다.
처음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죠. 아무리 시부모님들이 편하게 대해줘도 시댁 식구들이라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고 시부모님들 눈치를 보기 바빴는데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소한 행동이나 눈빛만으로 시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대번에 알아챘던 거죠. 식사를 할 때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들면 원하는 반찬을 가까이에 놔주는 거예요. 생선살을 잘 발라서 밥 위에 얹어주고 김치를 집어들고 가만히 있으면 잘라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자 마지막으로 숭늉이 담긴 그릇을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사극에서 왕이 수라를 들 때 상궁이 옆에서 고기도 구워주고 공손하게 반찬도 집어주며 시중을 들어주던 모습이 떠오를 정도였죠. 신혼집은 내가 아파트 하나 마련해뒀다. 네,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작은 아파트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애가 생기면 더 큰 아파트로 옮기도록 해라. 네, 신문사 그만두고 몇 달 쉬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다시 일할 계획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넌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도록 해라. 네? 요즘 세상이 여자가 살림만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마침 적당한 자리도 생겼거든요. 어허, 예나 지금이나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구분되어 있는 거야. 난 유부녀가 돈 벌겠다고 다른 남자한테 웃음 팔고 다니는 꼴은 보기 싫어. 우리 형편이 너까지 나서서 돈을 벌어야 할 정도로 궁한 것도 아니잖아. 정돈이 부족하면 나한테 말하도록 해라. 충분히 도와줄 테니까. 알겠니? 네. 저는 집에서 노느니 바깥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무심코 뱉은 말이었는데 시아버지는 얼굴까지 찌푸리며 딱 잘라버리셨어요. 그래, 네 아버지 말씀 새겨듣고 따르도록 해라.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이 직장인 거야. 시어머니도 필요 이상으로 진지하게 말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슬며시 옆에 앉은 남편을 봤는데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는데 시아버지가 정색을 한 뒤로 남편은 입을 닫고 얼굴이 굳어져 버렸던 거죠. 밥을 먹고 과일을 먹으며 결혼 준비를 의논할 때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과일도 하나씩 집어서 시아버지에게 줬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니? 땡땡도라고 남해안에 있는 섬인데 사람도 별로 없고 경치가 아주 끝내준대.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올 생각이야. 섬으로 가는 신혼여행이라 독특한데? 그렇지. 제주도나 해외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평생 한 번뿐인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행이 될 거야. 그래, 흔하고 틀에 박힌 신혼여행은 재미없지. 섬으로 신혼여행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 해외로 나가는 게 어떠냐? 일주일이면 유럽 몇 군데는 돌아볼 수 있잖아. 아니면 동남아도 좋고. 해외는 무슨, 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말할 때와 시아버지가 말할 때 반응이 180도로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웃으면서 묻지도 않은 것에 대답했지만 시아버지 말에는 표정이 딱 굳어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단답으로 잘라버렸어요. 수경아, 내일부터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가구며 혼수 보러 다니도록 하자. 저야 좋지만 괜히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나야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번거로울 거 없어. 혼수와 예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만나기로 하고 첫인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를 대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면 당신도 반찬 집어달라고 할 거야?
뭐?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어머님 보니까 식사 때마다 아버님 챙겨드리잖아. 당신도 그럴 거냐고. 아, 전혀 아니니까 안심해. 그리고 아버지 어떤 사람으로 보여? 아버지 첫인상이 어땠냐고. 아주 완고하고 고집이 센 분 같았어. 좋게 말하자면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 같다고나 할까?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시아버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제대로 봤어. 달리 말하면 가부장적인 남자의 대표적인 케이스야. 두 분은 지인 소개로 만나서 결혼하셨어. 중매 결혼이지. 그 뒤로 흔히 하는 부부싸움 한번 하지 않고 30년 넘게 살고 계셔. 어머나, 정말 대단한 인구 부부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변함없고 사랑이 한결같은 부부라고 하면서 환갑을 넘긴 황혼 부부들의 귀감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건 전적으로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가부장 쪽이고 독선 쪽이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집에서는 왕처럼 행동했어.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했거든. 자기 의견이나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은 참지 못했어. 그런 반면에 엄마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여성이야. 여자는 남편 알기를 하늘처럼 여기면서 따라야 한다는 신조로 살아왔어. 매사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맞추면서 살아왔다고. 그러니 속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둘이 천생연분으로 보였겠지만 엄마는 지금까지 모든 걸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어. 그렇구나. 근데 어머님 나이를 생각해보면 당신을 36에 낳으신 건데 그 시절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맞아. 부부 사이가 지나치게 좋아도 애가 잘생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5년이 넘게 애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구박도 많이 당했다고 하셨어. 그 시절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일반적이었고 보통 결혼하면 여성들은 연중 행사로 배가 불러있는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5년이나 소식이 없었으니 시댁에서 굳게 봤을 리가 없었죠. 그렇다고 시아버지가 살갑게 감싸주는 것도 아니라 모진 마음고생을 시어머니 혼자 감당했다고 합니다. 소방마저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3년이 지나서 내가 들어선 거야. 늦은 나이에 그것도 아들을 얻었으니 엄마는 세상을 전부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셨겠지. 시어머니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각별하게 보살폈고 귀하게 자란 남편은 엄마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이가 조금씩 멀어졌다고 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철이 들자 엄마를 대하는 아버지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 모든 걸 아버지에게 맞추면서 투명인간처럼 사는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싫어졌어. 그래서 괜히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부자지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지.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한테 맞서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나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아버지하고 자주 말다툼을 했어.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일이 터졌어. 아버지가 느닷없이 법대를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에 판검사 할 사람은 있어야 할 것 같다. 준기는 딴 생각 말고 법대 가서 고시 패스하도록 해.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전 경영학과로 가서 비즈니스맨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뭐? 누구 마음대로 그따위 결정을 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검사 같은데 관심 없다고요. 이 자식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애비한테 대드는 거야? 법대를 가든지 집을 나가든지 양자택일해.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돌발 행동으로 간이 타들어갔던 건 시어머니였죠. 준기야, 애미 살리는 셈 치고 집에 들어와라. 대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야? 엄마, 내가 아버지 꼭두각시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할 거야. 아버지가 법대로 고집하는 이상 집에 안 들어가. 준기야, 제발. 응? 시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에 열흘 만에 시아버지가 경영학 전공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야. 그때부터 아버지는 나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했어.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할 말이 있으면 엄마를 통해서 했어. 뭐 이런 식이었지. 준기한테 여름방학에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 준기야, 방학에 뭐 할 거니?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 여보,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회사로 와서 2달 정도 인턴으로 일하라고 전해. 준기야, 2달 정도 인턴하라고 하신다. 들었어요. 여보, 들었다네요. 한 집안에서 다 같이 한국말을 쓰면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뒤로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서로 웬만하면 말을 섞지 않고 지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지금까지 가족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어.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동남아를 수시로 들락거리지만 엄마는 늘 집에 갇혀 지냈어. 그래서 엄마는 친구가 없어. 단짝으로 지내는 절친이 한 분 계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인데 나는 윤자 아줌마라고 불러. 윤자 아줌마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세상 밖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피처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엄마와 같이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사부인, 바쁘실 텐데 결혼 준비를 직접 챙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에요. 따님을 바르게 잘 키워서 제게 보내주시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이제부터는 제가 딸처럼 보살피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황송하네요. 엄마는 시어머니의 품위 있는 태도와 교양 있는 말에 홀딱 반해서 좋아하셨어요. 어쩜 사부인은 20세기에 태어난 신사임당 같아. 몸에서 예의와 기품이 줄줄 흐르네. 맞아. 엄마하고는 정반대지? 얘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옛날에는 예의 바르단 소리를 밥 먹듯이 듣고 다녔어. 결혼하고 험한 세상 살면서 싸가지가 가출한 것뿐이다. 하여튼 모진 시집살이 할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 내일부터는 사부인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준비하도록 해라.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다니려면 나도 바쁠 것 같아. 몇 달 전에 퇴직한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려서 엄마와 같이 운영하기로 결정하셨고 우선 가게 자리부터 보러 다녀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수경아, 널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 되니? 네, 전 괜찮아요.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며칠 뒤에 시어머니는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에는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단짝 친구야. 그녀는 남편이 말했던 윤자 아줌마였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그녀도 시어머니처럼 인자한 인상이었고 옷차림과 몸에서 교양미가 풍겼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눈과 입술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이 거의 없어서 나이보다 젊어 보였고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갸름한 얼굴이
젊었을 때는 미모가 돋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기가 결혼을 한다니 내가 며느리를 맞는 것처럼 기쁘네. 손자가 둘이나 있는 할머니가 며느리 처음 맞는 것처럼 말하네. 며느리에 손자가 있으면 뭐래? 정작 중요한 서방이 없는데. 윤자 아줌마는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고 아들도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 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로움을 달랜다고 했죠. 수경아,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까 나도 어머니라고 불러라. 네, 그럴게요. 어휴, 넌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 모셔야 한다. 내 친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 너도 들어서 대충 알지? 네, 아버님 성격이 완고하셔서 어머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경희가 겉으로는 세상 행복한 것처럼 웃고 있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30년을 참고 사느라 아주 피멍이 들고 다 썩어 문드러졌어. 지가 입을 옷이나 신발을 사도 항상 남편 생각부터 물어보거든. 젊은 시절부터 시아버지 맞춤형으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여보, 이 옷 어때요? 참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촌스러워. 가만히 보니까 그러네요. 뭐가 좋을까요? 이거 어때? 베이지색이 깔끔해 보이네. 저도 좋아요. 윤자 아줌마의 말을 들으면서 결혼하면 시어머니를 위해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곁에서 속마음을 헤아려주는 단짝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장롱은 뭐가 마음에 드세요? 가구는 네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야지. 네 생각대로 하거라. 제 생각은요,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른다는 거예요.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 뜻에 따르려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시어머니가 가구며 가전제품을 고르도록 졸랐어요. 크기며 색상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어머,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고른 걸로 해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뜻이 제 생각이거든요. 전 웃으면서 팔짱을 꼈고 시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내가 알아보니 냉장고는 땡땡전자에서 나온 게 좋다고 하더라. 가격 대비 성능이 다른 거보다 좋아. 세탁기는 이 모델이 어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물꼬가 터지자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30년 경력의 살림 노하우를 아낌없이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각이 없던 게 아니라 감추고 살아왔던 거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죠. 결혼 후에 시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 따로 살았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먼저 비위를 맞춰줘서 서로 인상을 찡그릴 일이 없었어요. 자주 연락을 드렸고 시댁으로 찾아가서 같이 쇼핑도 다니면서 친엄마처럼 지내게 되었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동안 계획해왔던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출장 가셨죠? 그래, 베트남으로 가서 열흘 뒤에 올 거야. 왜 그러니? 어머님, 이번 주말에 2박 3일로 같이 여행 가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근데 우리 둘만 가자는 거야? 네, 그이한테 허락받아놨어요. 시어머니는 저의 깜짝 제안에 당황하셔서 싫다고 하셨지만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그래, 어디로 갈 거야? 그건 어머님이 정하셔야죠.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행 계획을 짜보세요. 제가 내드리는 숙제예요.
아니지 수경아. 세상에